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을 당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규제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어요. 그때 날리던 유튜버들, 뭐 강사, 인플루언서 분들이 2022년, 23년 기점으로 막 싹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사라졌던 분들이 요즘 슬슬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무지성이라도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 돈도 벌고 경험도 많이 얻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릅니다. 저는 2015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처음 부동산에 이제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을 좀 알게 됐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전세 매물을 알아봤는데 전세 매물이 완전 씨가 말라가지고 이제 없어서 난리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 뭐 겨우 찾아서 들어갔었는데, 바로 이제 나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권을 이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을 이제 전매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뭐 청약도 해보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하면서 안목을 좀 넓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주택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이제 사면서 새 아파트를 좀 사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매매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을 당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규제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친북인 정책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파주 이제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사서 좀 차익을 봤었죠. 이제 토지를 살 게 아니고 아파트를 늘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살짝 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주택수를 늘리는 게 좀 부담이 있었죠. 왜냐면 그때 이제 규제가 좀 터지면서 세금도 막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한 게 이제 법인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늘리는 거를 규제를 하니까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한창 막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법인을 세워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가속화가 됐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좀 서울만 투자를 하자 약간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돈은 없으니까 경매로 빌라 단타를 법인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막 지방에 아파트 사러 다니고, 이제 저는 막 경매하러 입찰하러 막 법원에 다니고 막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강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열면 막 족족 다 완판이었고, 뱅크 막 그런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부동산 강사들이 막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 뭐 저 이 황금돼지도 수강생으로서 이제 경험치 많이 쌓으면서 그런 강사분들한테 좀 배워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케이스죠. 그때 날리던 유튜버들, 뭐 강사, 인플루언서 분들이 2022년, 23년 기점으로 막 싹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사라졌던 분들이 요즘 슬슬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뭐 둘 중 하나겠죠. 다시 활동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 그 부동산 트래픽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노출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법인도 규제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랑 법인 둘 다 이제 막힌 상황에서 아파트도 이제 못 늘리고,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도 사실 초반에 소액으로 하긴 좀 좋긴 한데 이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인정했던 주택임대사업자도 그때 혜택을 좀 막아버렸던 게 굉장히 좀 규제가 심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방향을 튼 게 건물 신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만 좀 알았는데 건물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시장이 그때 좀 많이 대중화가 됐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바꿨는데, 이제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의 이제 황금돼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신축은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대출에도 이제 문제가 없었고, 주택을 이제 매입하면 좀 문제가 됐지만 내가 만약에 매입이 아니고 짓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있었거든요. 다만 법인으로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상업용 건물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쨌든 상가주택 짓고 빌라 지어서 팔고, 지금은 강남에 이제 상업용 건물을 짓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가고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그냥 북한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미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정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흘러가는 양상은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정책,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0월 14일인데 추가 규제가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죠. 큰 틀에서 방향성은 같다고 보고 결국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그때보다 경기도 좀 안 좋고 대중들이 투자에 대한 학습도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대출 시장이나 PF 시장도 다소 불안한 거는 좀 있습니다. 1번으로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는 먼저 하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아파트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바로 서울 아파트가 어렵다면 한 명의당 한 개만 가져가면서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뭐 어떤 정권이든 간에 항상 그 전략은 옳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10년 만에 이제 사이클이라서 뭐 지방도 다시 살아나느냐 했을 때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자산 가치가 좀 올라서 절대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보다는 조금 서울 수도권에 대한 성향이 예전보다는 더 강해진 거는 사실이다. 세 번째, 지방에 다가구나 원룸 건물을 사서 수익형으로 돌린다. 내가 만약에 60세 이상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차익형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네 번째, 숙박시설 요즘 유행인데 모텔, 호스텔 투자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완전 붐이었어요. 현금 흐름이 붐이 좀 생겼고 고시원을 운영해서 이제 권리금 차익 보는 그런 투자로 좀 가다가 모텔로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넘어간 케이스인데, 사실 모텔이라는 거는 20년 전부터 있던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코로나,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그리고 한류 때문에 이제 외국인 유입되고 에어비앤비라는 어플 등장하고 MZ 감성,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새로운 컨셉으로 좀 등장을 했는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예전부터 있던 숙박업이죠. 물론 수익형 상품으로는 좋은데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숙박 사업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남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사실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거는 부동산 투자는 아닌 거고, 결국에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이 숙박업 사장이냐 아니냐의 그 문제일 뿐이지 본질적인 부동산 투자, 임대료 베이스의 수익률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빌라 다가구. 빌라 다가구는 사실은 소액으로 해야 메리트가 있던 시장이에요. 전세 시장이 끝났죠. 서울 빌라는 재개발 목적으로 장기 투자적으로는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비추인 것 같아요. 빌라 다가구의 이제 메리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사실 전세 끼고 뭐 소액 빌라 투자, 뭐 다가구 투자 이런 게 차라리 대출 받고 매입해서 월세 수익형으로 가져가면 그나마 낫고, 단 그것도 지방은 조금 제외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중소형 건물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파트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무지성으로 건물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사실 좀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뒤처리도 좀 해준 케이스도 있었고, 예전처럼 무지성으로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지, 뭐 임대 수익, 건물 상태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신축 건물을 짓는 거는 사실 예전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으면 무조건 돈 된다 해서 무지성으로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임대료 증가보다 공사비 증가 기울기가 좀 더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원가 투입 대비 매출이 좀 적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사비는 아마 1년 뒤에는 제로에너지 정책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평당 공사비가 1,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참고로 저는 이제 한 5, 6년 전에 제가 처음에 건물 지을 때는 평당 공사비가 500이었거든요. 어쨌든 물가가 오르듯이 공사비도 계속 오른다. 그래서 내가 유럽처럼 돌로 건물 지어서 200년 쓸 거다 막 이런 거 아니면 신축이나 대수사는 어쨌든 계속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보면 공사 중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좀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이 안 될 때 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은 막혔지만 개발 행위를 하면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다. 제가 2018년, 2019년에 황금돼지라는 네이밍을 달기 전에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때 무지성이라도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 돈도 벌고 경험도 많이 얻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무지성으로 하면 좀 큰일 나고, 하지만 지금이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투자 타이밍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개발하거나 투자할 때 어떤 입지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돈이 되는지, 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잘 받는지,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투자했던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소형 건물 신축 개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강의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건물 시장에 대한 정보, 트렌드, 사례, 매물까지 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해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